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우주론 제22장 모든 것의 이론, 우주상수 문제, 차원상수, 생명의 탄생,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장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인이 시청하시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은 모두 다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상수 문제는 이제 플랑크 길이의 제곱, 이것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를 곱했더니 10의 음수 121.54승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주상수 문제입니다. 문제. 10의 0승이 나와야 됩니다. 10의 0승이 나와야 되는데 10의 121.54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이다. 이것을 바로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숫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보다 더 악한 숫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중성미자 가지고 한번 새로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19장에서 우주의 비밀은 로그타운 방정식에 있다. 그리고 우주는 6차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미양자월 우주론은 그렇다고 하죠. 뮤온 170kg 일렉트론 볼트, 타우 중성미자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 두 개는 현 물리학에서 정확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 중성미자 값을 아직 정확히 측정을 못하고 있죠. 저의 계산에 의하면 전자 중성미자의 질량은 0.150 일렉트론 볼트일 것이다 라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계산한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니까, 자, 그럼 이거 맞다. 그래서 저는 전자 중성미자가 바로 4차원을 대표하는 것이고, 뮤온 중성미자가 5차원을 대표하는 것이고, 타우 중성미자가 6차원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이 다 되지 않습니까? 3차원 값, 2차원, 1차원, 0차원 값. 네, 이렇게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0차원 나누기 3차원 값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0차원 중성미자 질량 나누기 3차원 중성미자 질량을 나눠 보겠습니다. 나누니까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121.35. 현 물리학에서는 121.54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거의 비슷한 숫자 아닙니까? 네. 비밀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중성미자에 있다. 그리고 원래 진실이라면 정확히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약간 어긋났죠. 54, 35. 약간 어긋났습니다. 뭔가가 약간 어긋났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약간 어긋났다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중성미자 질량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0차원 중성미자 질량 나누기 3차원 중성미자 질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21승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랑 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0차원 나누기 3차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 물리학에서 제시한 플랑크 길이 있지 않습니까? 플랑크 길이는 0차원을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쌍이. 자, 우주상수는 3차원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0차원과 3차원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차원이 불일치됐다라는 겁니다. 차원을 일치시켜보자. 그러면 자, 여기 3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차원 플랑크 상수가 존재한다. 네, 3차원. 그럼 3을 넣으면 여기도 3 아닙니까? 그러면 1이죠. 나누기 하면 1. 차원이 이렇게 통일되면 반드시 1이 나옵니다. 자, 1은 10의 0승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우주상수 문제는 이것이 양자역학이고 이것이 아마 중력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양자역학과 중력학의 차원이 불일치됐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이론이 이제 짠 하고 탄생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의 이론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산. 네, 생명의 탄생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낼 수 있어야죠.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은 또 저는 6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 우리 우주는 여기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뿐만 아니라 6차원 우주도 모든 것의 이론은 계산 및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고 0차원 우주에 대해서도 계산 및 설명해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 차원이다. 차원. 그래서 0차원 우주부터 6차원 우주까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풀어내야죠. 자, 그래서 핵심은 차원이다. 플랑크 길이가 아니라 차원 플랑크가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원 플랑크를 한번 계산해 보자. 뭐 간단합니다. 여기도 n을 넣으면 되죠. n을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n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미 제가 제 19장에서 다 계산을 했습니다. 우주상수는 3차원이니까 3차원 우주상수 하면은 바로 n차원의 플랑크 길이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 값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플랑크 길이는 제가 0차원이라고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0차원을 봐야죠. 이렇게 1.61 이것이 이제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숫자이고요. 2.006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숫자입니다. 뭔가가 약간 어긋났네요. 2.0, 1.6, 35승, 35승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쪽이 제가 제시하는 플랑크 길이, 이거는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플랑크 길이 했더니 121.14가 나왔습니다. 즉 제가 계산한 플랑크 길이가 24.14% 조금 더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4.14% 이것도 암흑물질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24.04 뭐 대략 한 24%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암흑물질이 아니고 이제 우연히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가 약간 다르냐? 네. 우주는 그 비밀은 우주는 지금 이렇게 구체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우리 우주는 평평합니까? 물리학은 우리 우주는 평평하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구체죠. 어미양자홀 우주로는 너무나 당연히 구체이지 않습니까? 어미양자홀이 구체니까 당연히 우리 공간도 4차원 구체가 되어야죠. 즉 우리 우주가 구체냐 평평이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어긋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상수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역시 차원 우주 상수이다. 이거 역시 여기다 n을 넣으면 되죠. 여기다 n을 이렇게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것을 계산한 게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산을 했죠. 근데 우주 상수는 3차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1.1056. 자, 1.1056. 이거는 제가 기준점 하나는 일치시켜야 됩니다. 기준점 하나를 일치시키고 이제 막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에서는 자, 우주 상수 이거는 정확히 측정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현 물리학에서의 이 숫자가 약간 다르다면 저의 계산도 전체적으로 약간 달라지겠죠. 자, 이거는 제가 기준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 3차원 이거다.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6차원 우주가 존재하겠습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 방정식, 그 장방정식은 6차원 우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6차원 우주를 해석할 때 여기 람다 우주상수 6차원 우주상수를 넣어야죠. 요값 1.8640 2의 음수 71승. 자, 0차원 우주를 해석해보자. 그럼 이 값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2.4841 2의 양수 69승. 0차원 우주를 해석할 수 있냐? 0차원이라고 하면 공간이 없거든요. 공간이 없는데 이런 아인슈타인 공간을 풀 수 있다? 자, 이것이 0차원 우주입니다.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이란 직선이죠, 직선. 직선을 뜻합니다. 근데 이건 다 찌글찌글 저는 이걸 양자화된 공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직선 공간이 아니라 양자화된 공간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자화된 공간 6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우주방정식, 장방정식은 풀어내야죠. 그래서 핵심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상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상수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의 이론이죠. 모든 것의 상수. n차원 중성미자 곱하기 n차원 우주상수는 2.8892의 음수 64승 일렉트론 볼트 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이 숫자가 짠 하고 나옵니다. 자, 차원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자, 차원 곱하기 차원을 했습니다. 상수라는 겁니다. 상수. 상수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저는 양자역학, 왜냐하면 중성미자니까 중성미자는 양자역학이죠. 그다음 우주상수, 우주상수를 딱 보면은 네, 우주상수는 네, 요거 G, 중력. 요쪽, 그래서 이쪽을 중력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곱하기 중력은 상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수값이 나왔습니다. 상수라는 말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우주에서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모든 것의 상수는 여기도 그 숫자고요. 여기도 아까 그 모든 것의 상수 숫자입니다. 보존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럼 당연히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뭐냐? 네, 이렇게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붙였죠. 변화의 흐름이라고. 그럼 우리 우주는 이게 우리 우주입니다. 우리 우주의 변화의 흐름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4차원에서 하나, 둘, 셋, 넷 4차원에서 요거 네 번째 차원 있잖아요. 네 번째 차원이 계속 양자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죠. 여기는 블랙홀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블랙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블랙홀. 네. 우리 우주는 4차원을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블랙홀에 잡아먹힙니다. 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네.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자, 저는 이것이 우리 우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 화살표 갖다가 0차원으로 됐다가 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이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 쉽게 말하면 이쪽이 쉽게 말하면은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 자, 그러면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시키면 웜홀이 탄생한다. 네, 탄생하지 않습니다. 어미양자홀 우주론의 논리에 의하면 아니 어떻게 이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못 갑니다. 마찬가지 화이트홀 네, 위로 못 가죠.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웜홀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우주, 모든 차원에서 반드시 성립하는 모든 것의 상수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공에너지 밀도. 진공에너지의 밀도는 중성미자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중성미자 질량과 우주 상수는 반비례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니까 반비례 나누기가 되는 거죠. 반비례 관계 아닙니까? 우주 상수는 요거 이렇게 진공에너지 밀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공에너지 밀도는 중성미자 질량에 역비례한다는 겁니다. 지금 진공에너지 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관측하고 계산하고. 네, 그러나 자, 제가 19장에서 이와 같이 계산을 했죠.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중성미자가 다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0차원 중성미자부터 6차원 중성미자까지. 자, 그러면 이미 중성미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 공식, 중성미자 공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우주의 비밀이 뭐냐? 중성미자다. 중성미자를 연구해라. 그것이 바로 우주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10의 40승. 우주를 막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하도 계속 10의 40승이라는 숫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중성미자 질량 나누기 우주상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의 상수가 나오죠.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이 나누기가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미터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나누기 해봤습니다. 자, 3차원. 우리 우주는 3차원이다. 3차원의 직선 공간이다. 네, 40승이 나왔습니다. 40승. 역시 또 10의 40승의 비밀들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력상수를 이번에는 구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차원 중력상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중력상수는 차원과 상관없이 상수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상수, 항상 상수라는 거죠. 한번 구해보자. 그럼 여기 플랑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플랑크 길이를 구했죠. 0차원 플랑크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 디렉 상수가 여기 있죠. 근데 이 값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계산한 디렉 상수 값, 차원 디렉 상수 여기다가 넣고요. 그 계산을 하면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가 자 불변이죠. 불변 진리인 거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0차원일 때 빛의 속도랑 여기서 뭐 빛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0차원에서의 빛의 속도랑 3차원에서 빛의 속도랑 6차원에서도 뭐 빛이라는 게 날아가겠죠. 그게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하여튼 이건 우리 우주에서는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그 상수입니다. 근데 저는 차원을 물어본 겁니다. 차원에서도 상수일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 항상 상수일 것 같다. 자, 그래서 빛의 속도 항상 상수이다. 그러면은 중력 값도 항상 상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력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즉 중력이라는 것은 이제 선형 공간, 여기는 다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왜 전부 다 선형이니까. 자, 근데 여기 x축을 한번 보죠. x축. 네, 그러면은 여기 x축의 특성이나 여기 x축의 특성이나 4차원 x축, 3차원 x축, 2차원 x축, 1차원 x축 성격이 그냥 직선 아닙니까? 직선. 그래서 중력 상수는 차원과 상관없이 항상 상수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다시 만약에 빛의 속도가 차원에 따라 바뀐다 라고 한다면 중력 상수도 차원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빛의 속도 항상 상수일 거다. 따라서 중력도 항상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28 2의 음수 10승. 근데 현 물리학에서 측정한 중력 값은 이거라고 합니다. 6.673 10의 음수 11승. 약간 차이가 있네요. 값에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왜 그럴까?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계산한 중력 상수랑 그다음에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중력 상수랑 나누기를 해봤거든요. 154.12%입니다. 즉 제가 계산한 요 중력 값이 현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54.12% 크다는 거죠.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우주는 구체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평평합니까? 현 물리학에서는 반드시 평평하다. 우리 우주는 진짜 평평하다고. 진짜로 평평하다고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평평하다. 맞다고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맞다고, 관측 아주 잘 하셨다고, 정확히 관측했다고 제가 방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는 구체라고 또 언급했죠.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정확히. 자, 그래서 일단 54.14%가 더 크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54.14% 중력이 더 크다라고 하면, 무겁다라고 하면 우주는 구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게 휘어져야죠. 이렇게 휘어져야 되니까 구체가 되는 거죠. 우주는. 둘 다 맞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고 셋 다 맞습니다. 뒷장 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의 주장을 하면 우주는 4차원 구체로 생겼다고. 그리고 현물리학 측정 정확히 잘 했다고. 그래서 중력 상수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것도 맞고요. 이것도 맞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원 진공 에너지 밀도. 뭐 당연히 이거는 우주 상수에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우주 상수를 구했으니까 진공 에너지 밀도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차원 진공 에너지 밀도입니다. 역시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3.8, 5.9. 이거는 이제 다시 우주가 구체냐 아니면 평평이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차원 디렉 상수. 디렉 상수 공식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H바를 이제 디렉 상수라고 그러고 H를 플랑크 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공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해지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54 2의 음수 34승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 플랑크 상수는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것이다 라는 또 가정을 두겠습니다.
플랑크 상수가 또 약간 틀려진다면은 이것도 이 숫자도 이제 약간 틀려지는 거죠. 그 디렉 상수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느냐? 디렉 상수는 이렇게 플랑크 상수와 연결되죠. 이 플랑크 상수는 다시 이렇게 여기서 진동수는 여기서 V는 0이죠. 진동수는 주기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기를 계산해 봤습니다. 즉 디렉 상수를 제가 여기서 디렉 상수를 구했습니다. 디렉 상수로부터 주기를 구했더니 이거 역시 항상 상수로 나왔습니다. 주기라는 말은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사이클이죠, 그게. 항상 5.702의 99승 세크가 나왔다는 겁니다. 세크. 네, 이거 92승 광년. 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뭐가 한 바퀴 돌았냐? 하여튼 뭔가가 한 바퀴를 도는데 10에 92승 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으나, 자, 구골 위키백과입니다. 구골은 10의 100제곱승. 네, 이거를 구골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주과학. 지금으로부터 100 곱하기 구골 나왔죠. 우주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블랙홀이 호킹 복사에 의해 증발한다. 자, 현 물리학에서 구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이거 백승 아닙니까? 백승, 구골. 그래서 어떤 주기가 구골초가 걸린다는 거는 뭐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럼 뭐가 주기를 갖느냐? 자, 항상 구골초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여기도 구골초. 예, 우리 우주 구골초. 여기 0차원 우주 구골초. 자,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자, 그럼 6차원을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스타트 출발. 여기 출발 아닙니까? 자, 여기서 출발을 해보죠. 이렇게 쭉 갑니다. 변화의 시간이 흐르겠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딱 성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0차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이렇게 성립하죠. 이렇게 오다가 즉 여기 회전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 뺑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이 회전 방향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사이클 아닙니까?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몇 년? 일단 최소한 128억 년은 더 걸리죠. 구골 세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골 초가. 자, 그럼 3차원 우주를 한번 해석해 보자. 우리 우주. 자, 출발해 보자. 여기 아닙니까? 한 바퀴 뺑 돌아야죠. 구골초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0차원 우주를 해석해 보자. 그럼 출발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뺑 돕니다. 구골초가 걸리네요. 구골초가. 자, 그러면 이게 아직 한 바퀴를, 자, 하여튼 우리 우주는 이제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이게 한 바퀴를 돌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돌았겠습니까? 아직. 아니면은 10바퀴를 돌았겠습니까? 아니면은 10,000바퀴를 돌았겠습니까? 만 바퀴라 그러면은 만 곱하기 구골 승초가 되는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이클을 해가지고 뱅뱅뱅뱅 돌아버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우주가 지금 138억 광년이지만 이렇게 전체 우주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길이 없다. 네. 돌아버리니까 뱅뱅뱅뱅. 네, 여기서 이제 플랑크 전하. 자, 플랑크 전하도 차원 플랑크 전하인지 아니면 비차원 플랑크 전하인지 일단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공식은 플랑크 전하, 플랑크 온도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4파이는 상수고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디렉 상수는 n차원으로 이제 변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것이 진공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진공 유전율. 이것이 과연 차원에 따라 변하느냐, 아니면 안 변하느냐, 항상 상수이냐.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일단 항상 상수라고 놓는다면 플랑크 전하는 n차원에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차원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면 자, 여기 공식 보시죠. 이렇게. 차원 곱하기 차원은 1. 혹은 자, 차원 곱하기 차원, n차원 곱하기 n차원은 반드시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저의 공식이죠.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차원이다. 그러면 차원 곱하기 차원 아닙니까? 항상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플랑크 전환은 비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과연 물음표 차원이냐 비차원이냐. 플랑크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볼츠만 상수, 이게 볼츠만 상수가 차원과 상관없이 항상 상수냐 아니면 n차원이냐 의 뜻이죠. 만약에 이게 상수라고 한다면 요렇게 비례하는 거죠. 요렇게. 만약에 이게 그 볼츠만 상수가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면 역시 여기가 나누기니까 이것 나누기 이거 아닙니까? 네, 상수가 나와요. 상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2승 제곱이죠. 네, 여기도 제곱이죠. 네, 아주 나누기 여기 나누기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나누기입니다. 제곱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원 플랑크 온도가 이제 항상 상수가 된다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물리학 지식이 제가 짧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뭐냐? 3차원 직선 공간과 3차원 양자화된 공간으로 우리 우주는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 때는 요거 란다 값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값 3차원 값을 넣어야 되는 거죠. 3차원. 네. 뭐 즉 0차원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파탄이 난다. 물리학의 파탄이 나게 되겠습니다. 차원을 일치시켜라. 자, 차원을 일치시켜라. 네, 이렇게 이쪽이 중력 3차원이라는 겁니다. 이쪽이 양자역학 3차원이라는 거죠. 지금 그 플랑크는 여기를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를. 이 플랑크 여기 해석을 여기다가 우리 우주에다가 딱 이렇게 하면은 파탄 나죠. 당연히. 이거 파탄 나지 않습니까? 네, 플랑크가 아니라 3차원 플랑크 상수를 넣어야 된다. 이번에는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저쪽 세상이 존재할까요? 존재 안 할까요? 저쪽 세상. 우리는 우리 세상이죠. 우리 세상은 존재한다. 맞죠? 절대적으로. 자, 저쪽 세상이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영상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저쪽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만 여기서부터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세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탄생. 제가 3차원 플랑크 길이를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이제 요거 0차원 플랑크 길이다. 3차원 플랑크 길이다. 근데 이제 플랑크 길이로 이해하면은 조금 힘듭니다. 많이. 그래서 시간으로 이해하죠. 플랑크 시간. 플랑크 시간 이와 같습니다. 뭐 플랑크 길이에 빛의 속도를 나눠주면 됩니다. 아주 계산은 간단하죠.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초죠, 초. 근데 저는 이해하기 쉽게 광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2.123 2의 음수 51승 광년. 빛의 속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광년. 네. 2.12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 아닙니까? 네, 그게 플랑크. 0차원 플랑크라는 겁니다. 그러면 0차원이 무슨 뜻이냐?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직선을 했죠. 직선이 찌글찌글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직선이 이렇게 휜다. 네, 휜다 어떻습니까? 네, 휘는 거는 중력으로 휘는 거죠. 자, 그런데 직선이 꺾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꺾였다. 직선이요, 공간이죠. 공간이 꺾였다가 무슨 뜻일까요? 공간이 휜다는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럼 공간이 꺾인다라는 뜻은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계산은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근데 이해를 하시는 분 아무도 이해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기치는 거라고 맞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거. 저는 양자역학은 공간이 꺾여버렸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0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 아닙니까?
그 직선이죠. 그래서 그 직선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거죠. 그러면 빛알갱이를 여기 쏘아 보내면 역시 시간, 어마어마하게 작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공간이, 자, 가로 세로 높이 3차원 우리 공간이 플랑크 길이 꺾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3차원 우리 공간이 직선으로 쫙 뻗어 있다고 지금 생각되죠? 그게 꺾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3차원 우리 공간이 꺾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4차원 공간이 꺾였다라는 거죠. 여기 X축 꺾이고 X 가로 꺾이고 세로 꺾이고 높이 꺾였다. 그게 무슨 뜻이냐? 4차원 공간이 한 번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냐? 네, 100.6억 광년입니다. 100.6억. 자, 100.6억 광년이 지나면 4차원 공간이, 저는 어미양자를 우주로는 공간 차원을 얘기하니까 우리 우주가 한번 꺾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플랑크 길이죠. 3차원 플랑크 길이. 자, 그럼 100.6억 광년이 무엇을 뜻하냐는 거죠,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제 10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네, 빨간색 공간이 존재하고 파란색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자, 근데 빅뱅을 했습니다. 우주가 뻥 터졌다는 거죠. 뻥 터졌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 공간만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빨간색 공간만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자, 그런데 우주의 공간이 점점 팽창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해서 시간이 더더욱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6억 광년이 되면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꺾여야 된다. 자, 이것이 우리 공간입니다. 우리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공간이 뭐 꺾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공간이 꺾인다는 말은 4차원 방향으로 한 번 꺾인다는 거죠. 이쪽이 4차원 방향이죠. 이렇게. 우리 공간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자, 4차원 방향, 여기가 꺾인다는 겁니다.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꺾인다는 거죠. 자, 한번 꺾어보자. 안쪽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닫혀 있죠. 공간이. 빨간색. 그럼 여기는 무슨 색으로 닫혀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닫혀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 공간에는 빨간색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란색 공간에는 파란색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특성에 대해서는 자석을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 빨간색의 특성 아닙니까? 빨간색의 특성이 뭐냐? 저 빨간색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쫙 그어 보시죠. 이렇게. 공간 아닙니까? 공간. 여기 공간이죠. 왜냐하면 비었잖아요. 자, 비었습니다.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공간의 특성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도망가려고 합니다. 퍼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한다. 퍼지려고 한다. 약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약하다. 자, 약하다. 무질서해진다. 왜? 도망가려고 하니까. 서로 밀어낸다. 밀어내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쪽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한다. 무질서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간 아닙니까? 파란색 공간이죠. 모여들려고 한다. 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단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질서를 갖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도망가려고 해요. 자꾸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 도망가려고 하니까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 자, 여기는 모여들려고 합니다. 모여든다. 좀 단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단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자석은 우리 세상이죠. 맞죠? 자석은 우리 공간이, 자석은 우리 세상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저는 4차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원을 설명을 했고, 자석은 우리 세상이죠. 우리 세상은 이와 같이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이것이 우리 공간입니다.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은 중성이고 4차원부터는 이렇게 N과 S로
찢어졌다고, 분리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쌍극. 자, 3차원 세상은 반드시 쌍극이 돼야 돼. 쌍극이. 4차원, 5차원, 6차원 세상은 양자역학의 세상이죠. 반드시 홀극이 돼야 됩니다. 자기 홀극, 자기 쌍극 문제. 우리 공간에는, 우리 우주, 우리 공간에는 반드시 자기 쌍극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숨겨진 공간. 자, 우리 공간 속에 꼬깃꼬깃하게 양자화된 세 개의 숨겨진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반드시 빨간색 입자와 파란색 입자로 분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을 우리는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파란색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반입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물질, 반물질. 그래서 3차원 플랑크 그 시간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반공간이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자, 여기는 우리 물질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살고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살고 있겠습니까? 자, 여기는 전자의 세상이죠. 우리 세상은 전자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전자들이 잔뜩 있어요. 막 전자들이 도망가려고 하죠.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무질서해지려고 한다고. 전자들끼리 서로 도망가려고 한다고. 멀어지려고 한다고. 그럼 여기는 반대 아닙니까? 반대. 여기는 그럼 반전자의 세상이죠. 반전자의 특성, 모여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모여들려고 한다. 반전자들이 모여들려고 하면 뭐가 탄생할까요? 정보가 탄생을 하겠죠. 정보가. 그러면 그 정보는 무엇이냐?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생명정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생명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게 생명체란 전자의 물질과 반전자의 정보가 양자 얽힘으로 제 13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공간, 빨간색이죠. 네. 여기는 파란색이죠. 네. 여기 전자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반공간이 존재하면 반공간에는 반전자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요게 물질, 요게 정보가 양자 얽힘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다고. 이것이 바로 생명체의 비밀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3차원 플랑크 시간, 이거는 현 물리학에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숫자죠. 100.6억 광년. 자, 3차원 플랑크 길이는, 플랑크 시간은, 시간하고 길이하고 뭐 같은 얘기죠. 100.6억 광년 딱 되면은 4차원 공간이 꺾인다는 거죠. 꺾인다. 그것이 이제 저는 3차원 공간이 양자화되는 길이. 4차원 공간이 양자화되는 길이고, 반공간이 짠하고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반공간이. 언제? 100.6억 광년이 지나니까. 플랑크 길이에 딱 걸려가지고. 자, 반공간이 탄생한다. 방금 설명했죠. 생명이 탄생한다고. 반공간에는 반전자가 있고, 반전자의 특성은 모여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자, 그래서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7.8억 아닙니까? 거기서 100.6억을 빼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37.2억 년 전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뭐 확률적으로 탄생한다가 현 생물학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종교는 그 신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죠. 저는 그게 아니다. 물리학도 아니고요. 종교학도 아닙니다. 반공간 저쪽 공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물리학도 아니고요. 종교학도 아니라는 점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37.2억 년 전에 생명체는 반드시 필히 스스로 자연적으로 탄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35억 년 전까지는 발견이 됐습니다.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35에서 38억 년 사이일 거라는 견해가 있고요. 38에서 42억 년 전일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저의 그 계산에 의하면, 저의 어떤 모든 것의 이론, 계산에 의하면, 저의 모든 것의 이론의 계산에 의하면 생명체는 37.2억 년 전에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공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리로 유사평행 우주가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행 우주는 거짓말이라고. 근데 100% 정확한 평행 우주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유사 평행 우주가 이렇게 탄생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공간 광년 나누기 아니 플랑크 길이가 100.6억 100.6억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꺾여야 돼요. 4차원 공간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은 1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공간의 개수는 2개라고 지금. 그래서 한 개, 네, 2개 이렇게. 자, 그럼 200억 광년이 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꺾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꺾여야 되겠죠? 이거 꺾였는데 이게 빨간색 공간이네요. 빨간색은 빨간색의 특징. 요게 여기로 또 이렇게 온다는 거죠. 이게 뭘까 도대체. 네, 그림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수많은 또 그 상상, 네, 가정, 상상, 소설이 써질 듯 싶습니다. 네, 이게 평행 우주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우주가 있고요. 여기도 우주가 있는데, 자, 물질은 달라요, 서로. 물질은 서로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일단 요게 정상적인 우주예요. 요게 아주 정확한 우주. 우리 우주가 정확한 우주라는 거죠. 여기는 참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 입자의 방향이 여기서 요렇게 흘러가야 돼요. 요렇게. 네. 방향성이 있는 거죠.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어떻습니까? 정보를 이쪽에서 이렇게 맞죠? 얽혀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놈이 어떤 놈이 여기로 또 이렇게 얽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즉 정보가 오른쪽에도 얽혀 있고요. 왼쪽에도 얽혀 있어요, 이게. 그걸 제가 유사평행 우주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거를 여기다가 둬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이 그림이. 자, 그럼 다시 플랑크 길이에서 내가 6차원 플랑크 시간을 한번 살펴보자. 2.4512의 19승 광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긴 숫자죠. 자, 이게 또 무엇을 뜻할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6차원 우주가 꺾여진답니다. 여기 6차원 우주가 또 꺾여진다고 합니다. 자, 6차원 우주가 꺾여진다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6차원 공간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와 같이 초근원 우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의 6차원 우주.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아까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한번 꺾여요. 또 꺾여가지고 옆에 6차원 우주가 생기고 옆에 또 6차원 우주가 생기고. 네.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3차원 플랑크 길이가 바로 반공간이 탄생하는 거다. 자, 이번에는 그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빅뱅 우주론 폐기될 뻔했거든요. 네, 그런데 급팽창 이론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급팽창 이론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해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어미양자홀 우주론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홀국 문제. 방금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자기홀국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는 반드시 쌍극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자석이죠, 자석. 이쪽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우주는 양자화된 세 개의 차원이 꼬깃꼬깃하게 우리 우주 안에 숨겨져 있고 거기는 빨간색과 파란색 반입자, 입자와 반입자로 이렇게 반드시 나누어져야 된다고. 이쪽이 자기 쌍극의 공간, 이쪽이 자기 홀극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평선 문제. 자,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네, 우리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에 지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에서 왼쪽을 바라봤어요. 왼쪽 우주의 끝. 자, 여기 특성이 있겠죠. 지구에서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오른쪽 우주의 끝이 이제 천체 많은 경우로 관찰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보나 거의 비슷합니다.
우주의 좌측의 끝과 우주의 우측의 끝이 왜 그리 비슷하게 생겼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우주는 구체다. 자, 여기가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태양이 있네요. 자, 지구가 여기 있죠. 자, 좌측의 끝을 보겠습니다. 좌측의 끝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디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다음 지구의 우측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측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아니, 중첩되잖아요, 이거. 어디서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왜 구체니까. 그래서 지평선 문제 좌측의 끝하고 우측의 끝하고 같은 거 비슷한 거 너무나 당연하다. 자, 평탄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네요. 숫자들이 조금씩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우주는 구체입니까? 말 안장처럼 팽창하는 우주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평평으로 쫙쫙 뻗은 우주입니까? 셋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우주의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우주의 모양은 평평하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거의 확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 물리학에서는. 지금 맞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거 맞다고. 자, 그런데 자, 일단 저는 우주는 구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4차원 구체다. 모양은. 거기에 이 어미 양자홀이 자,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뺑뺑뺑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천이 있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이 점점점 500원짜리 동전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즉 어미 양자홀이 회전에 의해 가지고 4차원 회전에 의해 가지고 4차원 세상의 공간과 물질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공간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을 이렇게 빨아들이면 공간이 팽창하겠죠. 공간을 먹었으니까. 4차원 공간을 이렇게 4차원 직선 공간을 계속 먹어치웁니다. 이렇게 먹어치우죠. 그러니까는 A축이 양자화 되는 겁니다. 보존법칙. 이게 없다. 그럼 이건 보존법칙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죠.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게 이 모양입니다. 즉 우주는 오픈 유니버스입니까? 아니면은 클로즈드 유니버스입니까? 열린 우주입니까? 아니면 닫힌 우주입니까? 현 물리학은 닫힌 우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열린 우주라고. 그래서 이 모양도 맞다라는 겁니다. 이 모양도. 근데 이 모양도 맞고요. 이 모양도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합해야죠. 자, 이것 더하기 이거는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으로 휘었죠. 이렇게. 이건 바깥쪽으로 휘었죠. 밖으로 이렇게. 자, 이거를 오메가 우주 임계밀도 나누기 우주의 밀도 나누기 우주의 임계밀도죠. 오메가가 1보다 큽니다. 더하기 오메가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1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즉 진짜 진실은 우주는 구체다. 우주가 4차원 공간을 집어삼켜 먹고 있다. 이게 이제 진실이고, 그래서 관측은 어떻게 됩니까? 관측은 물리학자분들께서 천체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측을 하죠.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상대성. 이쪽이 절대성이고요. 이 절대성 두 개를 더했더니 그 만원경의 관측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천체 물리학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의 관찰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실 맞다고. 자, 그런데 절대적 진실입니까? 상대적 진실입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대적 진실이라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럼 절대적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현 물리학에서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까? 왜? 절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 시간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관측도 저의 주장은 상대적 관측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관측. 관찰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개 다 맞다라는 겁니다. 다 옳다. 그러나 공식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것도 또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것 더하기 또 다크 매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크 매터가 있고요. 다크 에너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결론은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네, 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마 등속 팽창 같습니다. 등속 팽창 아니죠. 가속 팽창, 다크 매터가 존재한다. 다크 에너지가 존재한다. 네, 뭐 이거는 요게 이것이 요 밑에 이렇게 구체, 네, 그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빨간색. 네, 이 두 개를 합해 보세요. 요것과 요것 합하면 이거 파란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상수들이 약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맞다고. 현 물량은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저는 이거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것 빼기 이걸 이쪽으로 넘겨요. 네,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비차원 팽력 상수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팽창하는 역이 있다고. 중력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반중력이냐? 반중력 아닙니다. 중력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팽창이 되는 것이고 우주가 이렇게 이게 존재한다고. 예, 그 4차원 공간을 흡수하는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와 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펜전, 중력의 익스펜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요 값이라는 거죠. 요게. 그리고 요 값이 요거가 되고요. 네, 이 값이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크 에너지, 다크 매터, 노멀 매터 비율은 72.13%, 24.04%, 3.83%일 것이다. 자, 우주 그 에너지 밀도, 진공의 에너지 밀도가 이제 그 다크 매터, 노멀 매터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디렉 상수의 역수에 비례한다라고 제가 이제 그 중성미자 질량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럼 디렉 상수가 뭐냐? 자, 플랑크 상수가 이렇게 나오고 디렉 상수는 플랑크 상수 나누기 2파이라고 합니다. 왜 2파이를 해줄까 봤더니 디렉 상수는 각 운동량의 양자이다. 또는 불확정성 원리를 기술하는 식에도 등장한다. 자, 그게 바로 2파이라는 차이 아닙니까?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면 2파이를 나눠주는 거고 그러면 확정성 원리가 적용되면 2파이가 존재 안 해야죠. 자, 불확정성과 확정성은 2파이의 차이이다. 방금 바로 얘기는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의 설명에 의하면 자, 우리 우주 어떻습니까? 빨간색 공간이에요. 우리 우주는 불확실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저쪽 우주는 어떻습니까? 확실합니다. 모여들려고 합니다. 많이 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곱하기 2파이만큼 크죠. 2파이 6.28 2파이 이만큼 더 단단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파란색이 튼튼해요. 자, 이쪽을 보죠. 다크 매터 암흑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간에 암흑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죠. 자, 100년 뒤에 암흑물질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100년 뒤에도 못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 요게 암흑 공간 아닙니까? 암흑 공간?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암흑 공간이라는 거죠. 이 암흑 공간에 뭐가 살고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암흑 물질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거를 현 물리학에서 놓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공간만 좀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죠. 제 아무리 관측해도 안 나옵니다. 이게 암흑 물질이. 네, 우리 현 물리학에서 반공간을 놓쳤다. 반공간은 2파이만큼 튼튼하다. 확정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 우리 우주의 물질보다 2파이만큼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로라고 놓으면 2파이만큼 크죠. 이렇게. 자, 그럼 다크 에너지. 다크 에너지는 제 21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열심히 제가 계산을 했죠. 암흑 힘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암흑 힘이, 자, 여기가 우리 우주입니다. 예, 가로, 세로, 높이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우주 밖에서, 네, 우리 우주 밖입니다. 밖에서 뭔가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현 물리학에서 이걸 놓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우주의 바깥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3.00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 물리학의 그 각종 숫자들과 이렇게 3.000만큼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우리 우주 밖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자, 우리 우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요거죠. 0.4299. 예, 이게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밖에서. 그래서 이게 이것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숫자 이게 다 어긋났습니다. 이게 이 숫자를 전부 다 해줘야 되는지 그러면 3.0이 나오고 다른 여기를 하면은 2.6911이 나옵니다. 둘 중에 어느 숫자가 맞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 21장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배라고 놓겠습니다. 아까 3.000. 이거 문제 풀면 이건 그 다크 매터의 3배라는 거죠. 이렇게 3배를 넣으면 네,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72.13, 24.04, 3.83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까 3배, 네, 1배, 2배, 3배. 이 3배의 힘이 어디를 밀고 있냐? 자, 밀죠. 이렇게. 어디를 밀고 있냐? 여기를 밀죠. 여기를 지금. 이쪽이 뭐냐? 파란색 공간. 파란색 공간을 밀고 있습니다. 파란색 공간은 제가 아까 다크매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크매터의 3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공간이 팽창하는 건 첫 번째 요게 팽창하니까 우리 공간도 팽창하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4차원 공간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면 당연히 빨간색 공간으로 되겠죠. 네, 아까 방금 계산은 이거 대입한 거고요. 네, 이거를 대입해 보자. 네, 그러면 네, 69.89, 25.97, 4.13이 나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저도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공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공간이 아니라 물질로 해석해 보자. 자, 우리 공간에 이렇게 물질이 있습니다. 네, 지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반지구가 있다고. 이게 물질이면 반물질이 있다. 물질과 반물질은 네, 여기 중력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중력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은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중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물질이 존재한다. 자, 반물질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반물질은 100만 한 개의 물질과 100만 개의 반물질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한 개의 물질만 남은 겁니까? 아니면 물질과 반물질은 반드시 동수 개수로 있어야만 합니까? 이것이 물질이고 네, 이것이 반물질이고 정확히 동수의 개수로 있다. 자, 그럼 다시 물질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하네요. 불확실합니다. 반물질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파란색, 안정적이죠. 2파이, 또 2파이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개수와 반물질의 개수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근데 불확실하냐 아니면 확실하냐에 따라 가지고 2파이만큼. 그래서 저의 생각은 노멀 매터 곱하기 2파이 요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우주는 4차원 구체다. 그리고 4차원 공간을 흡수하는 오픈 유니버스다. 열린 우주다. 다크 매터가 존재하고요. 다크 에너지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속 팽창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우리 우주는 3차원의 직선 공간과 3차원의 양자화된 공간이 존재한다고. 네, 여기 3차원 요 값을 써야 한다는 거죠.
우주를 해석할 때는.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다. 4차원 공간을 또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요거라는 거죠. 우리 우주는 요거, 첫 번째 요거는 요거고요. 두 번째 우리 우주는 열렸다. 네, 이거고요. 그러니까 합을 해야죠. 합하니까 이렇게 관찰된다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다크매터는 반공간이 존재하며 그 반공간에 있는 반물질이 바로 다크매터이고 관계는 2파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의 관계이다. 정확히 개수는 정확히 동수이다. 다크 에너지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부터 어떤 3배의 힘이 4차원, 5차원, 6차원 여기죠, 여기. 우리 우주 밖에서 3배의 힘이 우리 우주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인 분께서 시청하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동영상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